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스쿼트 우리 자세 오류 세 가지와 그다음에 스쿼트 어떤 스쿼트가 올바른 스쿼트인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어요. 정말 한 10만 명 정도 이제 벌써 보고 계신데 댓글도 엄청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더 열심히 영상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거기 막 댓글 달아준 것 중에 막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해요. 뭐, 척추 측만증 뭐 얘기도 나오고, 벤치프레스 하는 법 알려달라고도 하고, 밀리터리 프레스 하는 법 알려달라고 그러고,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사실은 즐겁게, 이게 찍으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알려주면서. 근데 영상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딱 날짜 맞춰놓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필 받았을 때 영상을 찍는 거라, 오늘 영상,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벤치프레스는 이제 남자분들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여자분들 벤치프레스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치프레스의 어떤 기전을 그대로 살린 게 우리 여자분들도 할 수 있고 남자분들도 할 수 있는 우리 푸시업을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푸시업 뭐 그거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충 안 가르칩니다. 대충이 아니고 어떻게 몸의 원리가 거기에 녹여져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안 다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올바른 자세가 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역시 이것도 자세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자세 오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푸시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스쿼트랑 비슷해요. 왜냐면 사람 몸은 몸통이 있고 하지가 있고 상지가 있잖아요. 근데 구조가 다 비슷합니다. 하지는 발목이 있고 무릎이 있고 고관절이 있죠. 상지는 손목이 있고 팔꿈치가 있고 어깨가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시업이랑 스쿼트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제가 스쿼트 동작을 찍을 때 외회전 토크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회전 토크를 걸어주는 거. 토크를 걸었을 때 관절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그러면 푸시업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푸시업은 어디가 토크가 걸리냐면 우리 견관절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견관절이 걸리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푸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다칠 수 있겠죠. 어깨 쪽에 뭐 충돌 증후군이라든가 팔꿈치, 손목 부상들을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전 토크가 있는데 우리 팔은 그러면 외회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밑으로 손을 내린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바깥을 바라보게 해주게 되면 이건 외회전이에요. 이게 외회전. 안으로 돌아가면 이게 내회전입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볼까요? 옆으로 드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리면 외회전이에요. 안으로 돌리면 내회전입니다. 푸시업은 앞을 보고 있죠. 앞을 본 상태에서 엄지를 핀 상태에서 안으로 돌리면 내회전이고요. 바깥으로 돌리면 외회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회전은. 자, 이제 이 회전을 어떻게 푸시업에 녹여넣냐면 푸시업 자체는 푸시업을 할 때 중지손가락이 정면을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중지손가락. 그때 스쿼트를 할 때 최대한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약간 밀어내라고 했죠. 그것처럼 손의 위치도 우리 중지가 앞을 보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지가 앞을 본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전완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상완부를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상완골. 위에 있는 팔뼈. 윗팔뼈를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팔을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팔 바깥으로 돌리는 거와 흉추가 펴지는 거와 그 다음에 날개뼈 있죠. 뒤에 날개뼈가 우리 아래로 내려와서 견고하게 딱 견착되는 느낌? 안정적으로 딱 우리 흉곽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외회전과 흉추가 펴지는 거와 날개뼈가 아래로 내려와서 딱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내회전이 됐을 경우에는 내회전과 그 다음에 등이 말리고요. 내회전했을 때 등이 구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날개뼈는 위로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 개가 세트로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런 푸시업을 했을 때는 외회전을 건 상태에서 내려가야 어깨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푸시업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외회전 토크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푸시업을 하게 되면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 토크를 못 줘서 다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모근이 유독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이 토크를 조금만 걸어주게 되면 위쪽 승모근보다는 우리 아래쪽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푸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여담으로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스쿼트도 결국에는 제가 스쿼트를 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제가 무게중심은 어디로 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발목이죠. 발목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발의 뒤꿈치 쪽,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무게중심 우리 중력선은 우리 발목보다 약간 앞쪽으로 해서 미드풋으로 들어가긴 해요. 근데 우리 스쿼트라는 동작을 했을 때는 좀 더 뒤꿈치 쪽으로 더 무게중심 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면 뒤꿈치에서부터 발목을 지나서 우리 하태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 뼈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발끝에 무게중심이 실게 되면 중간에 우리 발바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손도 똑같습니다. 푸시업도 똑같아요. 전완부가 있으면 전완부에 우리 뼈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뼈에서 바로 연결돼서 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손바닥이지만 똑같은 손바닥이 아니고 손바닥의 우리 아래쪽 여기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밀어내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엄지에서 시작되는 이 엄지두덩, 엄지에서 이렇게 언덕처럼 나와 있는 엄지두덩보다는 소지로 연결되어 있는 소지두덩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렸을 때 신경학적으로 삼두박근과 우리 광배근을 좀 더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삼두박근이 힘을 쓰면 푸시업 더 잘 되겠죠. 당연히. 광배근이 힘을 쓰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팁이니까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 부위. 됐나요? 요 부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푸시업을 동작을 보여줄 건데 푸시업을 할 때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 스쿼트 할 때도 골반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는데 푸시업 했을 때도 항상 푸시업을 해서 우리 과신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푸시업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신전을 하고 동작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육을 좀 어느 정도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돼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게 되면은 엉덩이는 제 역할을 못해요. 엉덩이 말랑말랑 해줬습니다. 복근은 늘어나 있고 허리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제가 데드리프트 우리 힙힌지 편에서 복압이라는 부분을 설명했어요. 복각 내압이라는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부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상태에서 허리의 과신전을 유도하게 되면 허리 쪽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돼서 허리 통증이 과사용, 오버유즈로 인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써서 아픈 거예요. 약해져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많이 써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끔 복근 아랫배를 살짝 당기면서 엉덩이 같이 힘주는 거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자세는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이러면 지금 복부 힘 빠진 상태에서 엉덩이 약해져 있고 허리만 과하게 꺾여 있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 꽉 조이면서 복부도 같이 조여줍니다. 그리고 또 정면에서 볼게요. 외전 토크를 아까 설명했는데 그걸 진짜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팔이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향하고 있으면 지금 외전 토크가 걸린 거예요. 바깥으로 지금 돌아갔죠. 아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돌아간다고 했죠. 근데 엄지손가락을 돌린다고 팔을 돌리면 안 되고 팔은 팔은 뿌리 박아요. 팔은 바닥에 뿌리 박는다고 생각하세요. 푸시업을 할 때는. 뿌리를 박아놓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상완골만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뿌리 박을 때 아까 어디? 여기 소지도동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외전 토크를 걸어서 요 자세 어깨에 딱 잡아놓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외전 토크 걸고 엉덩이 조이고 잘못된 데서 보여드릴까요? 잘못된 시작 자세 요거죠. 구분이 명확한가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게 올바른 우리 푸시업의 시작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부터 연습이 돼야 돼요. 요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푸시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릎을 접어서 허리를 꺾어서 간신히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살 빼려고, 물론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근력 조금이라도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살을 빨리 빼고 근력을 빨리 좋게 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생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을 평생 쓰셔야 돼요. 앞으로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내 몸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잠깐 운동 더 해가지고 근력 좋아지고 살 뺀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이득될 건 없습니다. 올바르게 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을 대고 하는 푸시업은 복부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분들은 해도 돼요. 근데 복부를 못 잡는 우리 여성분들은요, 차라리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상체를 높여서, 우리 상체의 각도를 높여서 벽 푸시업을 한다던가, 대신 복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척추 중립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벽 푸시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책상 같은 데 해가지고 좀 난이도를 좀 낮게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대신 그 자세에 대한 어떤 컨트롤 능력을 먼저 키우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오류를 알려드릴 건데, 오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 이게 푸시업 자세예요. 푸시업 자세인데, 푸시업 자세에서 일단은 이 손목이, 푸시업을 할 때 손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손목이 이렇게 뒤로도 당겨져요. 뒤쪽으로 신전도 되고요, 굴곡도 됩니다. 근데 푸시업에서는 사실 이 동작은 별로 의미 없죠. 이 동작은 의미 없는데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여기가 굉장히 또 아프고, 여기 우리 컴퓨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여기 우리 터널 증후군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좀 저릿저릿하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푸시업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손목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쿼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스쿼트에서 우리 발목 가동성이 없으면 스쿼트 깊게 못 내려가잖아요. 푸시업도 똑같습니다. 손목 가동성이 없으면 똑바로 못 내려가요. 그래서 자꾸 손목을, 팔을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서 푸시업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바깥으로 벌리면서 웨이트 토크를 걸면 좋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스쿼트도 그랬듯이 발을 11자를 또는 손을, 지금 같은 푸시업은 손을 11자를 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토크를 걸어줘야지, 상완골에서 토크를 걸어줘야지, 여기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잡아놓지 않고 손을 바깥으로 돌려서 해버리게 되면 토크가 굉장히 많이 상실돼요. 손은 정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손이 정면을 바라보려면 손목 가동성이 나와야겠죠. 손목 가동성. 그럼 손목이 안 나오면 결국에 아까처럼 팔을 벌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목 모빌리티 드릴을 해야겠죠. 그래서 손목 모빌리티 드릴은 제가 다음에 우리 영상으로 손목 편도 한번 찍어보고요. 그다음 스쿼트에서 발목 굉장히 되게 많은 분들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한번 발목 제가 총 집합해서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목이랑 손목은 좀 괜찮은데, 발목은 생각보다 오래 그 가동성을 유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그거 호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한 번에 뭔가 원하지 말고요, 좀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진다? 그러면 실제로 뭐 0.1cm씩 하루에 늘어난다 그러면 그게 모여서 1cm, 그 다음에 5cm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 하나가 뭐였냐면, 손목의 가동이 안 되는데 억지로 손을 돌려서 하게 되면 푸시업 자세가 팔꿈치라든가 손목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굉장히 다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웨이트 토크가 안 걸렸을 때 이거죠. 우리 푸시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웨이트 토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웨이트 토크를 못 걸게 되면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집니다.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 웨이트 토크를 놨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리는 힘을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접히는 부분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접히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 결국에는 견갑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견갑골이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위로 살짝 상승돼 버려요. 바깥으로 나가면서 견갑골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면 광배가 제 역할을 못 해줘요. 바깥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견갑골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견갑골과 우리 팔뼈 사이에서 우리 충돌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면부 특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회전근개근 운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회전근개근이 약해서 또 물론 있겠지만 회전근개근이 약하기 이전에 일단 견갑골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견갑골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더 앞쪽으로 또 틸팅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위로 올라간 상태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져요. 높아진 상태에서 회전근개근이 역할을 못 해줬을 때는 더 닿겠지만 회전근개근의 역할이 무조건 회전근개근으로만 무조건 몰아줄 수는 없다는 거. 견갑골의 위치, 견갑골의 움직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외회전 토크 걸어서 팔꿈치는 몸통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푸시업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이제 팔꿈치가 우리 푸시업하면 팔꿈치 유독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찍을 때 항상 얘기했던 스쿼트보다 데드리프트에 좀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강이 우리 종아리가 지면과 최대한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무릎의 압박력을 최대한 덜하기 위해서 특히 데드리프트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무릎이랑 우리 이 무릎뼈가 무릎 관절이 많이 구부러지게 되면 무릎뼈에는 무릎 쪽에는 압박력이 좀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종아리 뼈가 지면과 수직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팔에서 손에서 우리 상지에서 종아리 뼈 역할을 하는 애는 뭐예요? 얘죠. 얘가 무릎 역할을 하잖아요. 무릎, 팔꿈치가 무릎 같은 역할이고 이 어깨가 우리 고관절 같은 역할이고 그 다음에 손목이 우리 발목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전완뼈가 지면과 내려갔을 때 지면과 수직이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팔꿈치의 압박력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압력이 우리 상지 쪽에 있는 어깨 쪽 주변 근육들을 더 많이 쓰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걸 말하냐면 푸시업을 할 때 팔꿈치를 이렇게 많이 구부리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이게 보이시죠?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 각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팔꿈치 쪽에 관절 압박력이 굉장히 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동작을 좀 가급적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작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지면과 외전 토크 걸고요. 엉덩이 조여놓고 지면과 우리 팔이 거의 수직이 될 수 있게끔 밀어내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이 세 가지 오류를 최대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게 되면 진짜 팔꿈치나 우리 손목, 어깨 부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섯 번만 좀 정확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 가지 다. 일단은 골반 잡아놓고 외전 토크 걸고요. 팔꿈치가 우리 지면과 최대한 수직이 되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힘들어요. 왜냐면 고립운동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 분들 고립운동이라서 우리 가슴에만 힘준다고 해서 이 몸통 쪽은 하나도 힘 안 주고 여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푸시업은 엉덩이 신경 써야 되지, 복부 신경 써야 되지, 외전 토크 걸어야 되지, 신경 쓸 게 많죠. 통합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푸시업은 고립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벤치프레스가 고립운동이고 이 푸시업은 통합운동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푸시업 영상을 좀 길게 어쨌든 찍었어요. 굉장히 긴데 어쨌든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차피 푸시업이라는 운동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근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보다 이런 운동에서 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푸시업을 올바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친 다음에 운동하시면 안 다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다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푸시업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 잘 한번 스스로 인지해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